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봄이 됐으니까 좀 밝게 좀 하고 나오셨어요. 밑돌을 벗었습니다. 예. 수트를 벗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다시 워런 버핏 얘기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워런 버핏이 얘기한 자녀에게 돈을 가르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6가지 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사실은 버핏, 뭐 버핏이 6살, 7살 때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버핏이 사실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완전히 살아있는 전범 모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야. 얘가 어디서부터 해와서. 그래서 사실 버핏이 얘기가 더더욱 다른 게 너무 좀 교조적인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게 자기 삶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사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워런 버핏 하면 뭐 다들 아시지만 워낙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특히 이제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는데도 같이 투자로 해가지고 오히려 재산을 더 많이 불렸다. 버크셔이드의 주가는 많이 올랐고 해가지고 또 화제예요. 또 얼마 전에는 휴레패커드 HP 주식을 또 대거 10% 이상 매집을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버핏의 투자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다 화제가 되는 올해 가장 화제의 투자자입니다. 그쵸. 이분이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게 오늘의 얘기입니다. 일단 버핏은 뭐 경제교육, 금융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011년에 스스로 이제 멘토로 등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경제 금융 교육 팁을 얘기해주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또 같이 공동 제작하기도 했어요. 이름이 비밀 백만장자 클럽이라는 건데 여기서 절약에 대한 거, 또 가치와 가격의 차이, 또 예산 관리, 사업과 투자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26개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좀 경제나 금융 개념을 가르쳐줄까? 뭐 이런 걸 스스로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나 돈 안 내고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유튜브에 또 다 그대로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심지어 이제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새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비밀 백만장자 클럽에서 나온 교훈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교훈을 가지고 또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방송도 됐고 현재는 지금 유튜브에서 누구나 그냥 무료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뿐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그 버핏이 인터뷰나 뭐 요 비밀 백만장자 클럽 여기서도 얘기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과 경제 교육에 대한 원칙들을 밝혔는데 그걸 제가 한번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철학에 기반한 원칙 6가지는 우리 방현철 기자님께서 제가 좀 여기저기 좀 참고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런 걸 아시면 좋겠다 뽑아오신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라. 이겁니다. 2013년에 CNBC랑 인터뷰하면서 이제 미국 부모들 얘기하면서 가끔 이제 미국 부모들 이제 경제관념 가르치는데 이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얘기한다. 하지만 자기가 볼 땐 유치원 때부터 얘기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사실은 6살 주식 투자는 6살이 투자는 11살 때 시작하고요. 6살 때부터 코카콜라 비즈니스 시작했죠. 시작했던 사람이죠. 코카콜라 할아버지 가게에서 코카콜라를 가다가 그 5개 들어있는 거를 6개들을 사서 사다가 나눠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죠. 낱개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었죠. 뒤에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하여튼 뭐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돈 관리 가르치라는 게 뭐 경제나 주식 고전들 읽히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요 개념을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돈은 어디서 자라죠? 돈은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저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케임브리지 대학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너 살이 되면 기본적인 돈의 개념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 뭐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보통 생각보다 돈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되게 빨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보게 되면 애가 뭐 한 10살도 안 됐는데 돈에 대해서 알 것 같아. 그렇게 하지만
부모 사람들이 이번에 잘 조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연구 결과 같은 거 보게 되면 10살 이전에도 다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연구 그러니까, 결과도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물론 이제 요즘 많이 퇴색이 됐는데 유교적인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일찍 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 하시는 분이 요즘은 없나요? 중요한 건 돈 관리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원칙은 저축의 가치를 가리켜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밀 백만장자 클럽이란 애니메이션에서 이 아이들한테 바로 저축과 금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드냐면 별로 목이 마르지 않은데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한다면 이자를 벌어서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은 돈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한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뭐 저축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뭐 어떤 걸 해야 되죠, 부모님? 뭐 우리 뭐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단 먼저 이제 저금통부터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아니 은행에 데려가서 저축 계좌, 예금 계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기 IRP 계좌를 만들어준 사례도 있었잖아요. 우리 얘기했듯이 그 IRP가 아니라 연금 저축 계좌, 연금 저축 계좌 그런 걸 만들어준 사례도 있고, 뭐 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저축의 가치를 가르쳐라.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이에게 부모가 이제 롤 모델이 돼야 된다. 이건 얘기입니다. 좀 어려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하지만 또 어려워요 이게. 2013년에 버핏이 이제 CNBC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제 돈에 대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갖게 된 거는 바로 아버지한테 좀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자기 6살 때부터 뭐 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었다. 뭐 지금도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이 버핏 아버지 그러면 하워드 버핏. 이분은 저희가 전에 다룰 때 얘기를 해봤지만 이 주식 중개인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요거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이런 일을 직업으로 가졌던 분이잖아요. 뭐 나중에 정치도 하셨죠. 국회 의원도 하셨어요. 3선 정도 하셨어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근데 어릴 때부터 버핏을 이제 데리고 자기 일하는데 데려가서 일하는 거 보여줬다고 그래요. 또 월스트리트에도 데려가서 이게 만약에 가족 여행을 한번 갈 때 그 버핏이 제일 원했던 곳 그 증권거래소 뉴욕으로 여행을 갔던 해서 버핏이 거기 증권거래소 객장을 아주 어려서 가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전산화됐던 때가 아니 컴퓨터화됐던 때가 아니니까 아마도 뭐 칠판에다 뭘 적어놨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거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마이 저기 고향이잖아요. 거기에도 그 증권 거래하는 그 저기 아버지 사무실 있어가지고 거기도 자주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구경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집에 주식 관련 책을 놨뒀는데 그걸 또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요. 11살 때 그래서 이제 주식을 처음 사게 됐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죠. 결국 아버지한테 사실 주식을 배운 거예요. 버핏도. 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어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이런 가치관에 투철했던 사람이고 또 책임감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공화당 그래서 초기 공화당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 공화당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전혀 그 버핏도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우리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벌써 거기서부터 롤모델이 안 돼. 저희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롤모델이 돼야 된다. 이거부터 좀 근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 번째 살짝 넘어가고요. 네 번째 원하는 것하고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걸 가르쳐라. 필요와 욕망에 관한 얘기죠.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2013년에 역시 인터뷰를 또 했는데 야후 파이낸스 여기랑 인터뷰할 때 아이들한테 돈의 가치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원하는 것하고 필요한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저축의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 이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고 이 아이들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재미난 게 사람들이 나 돈 벌고 싶어. 돈 벌고 싶으면서 넷플릭스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뭐 TV에서 드라마를 계속 보고 그러면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욕구를 해소하는 쪽에 가까운 거고 필요라는 것은 내가
근데 사람마다 기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사람마다 근데 필요한 게 내가 막 돈을 많이 다르니까. 벌고 싶다 예. 그러면서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예. 제 주변에도 야, 돈 벌고 싶어. 투자해야 돼. 그러면서 뭐 했냐 그러면 어제 뭐 그냥 뭐 놀고 그다음에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계속 투자에 관한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필요한 욕구는 욕망은 다르지만 제가 필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 필요를 잘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분하는 않죠. 법을 가르치는 거죠. 예. 예, 이건 아니고 이건 절대 안 그쵸. 되고 이건 절대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예. 성인들도 이걸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버핏이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저는 냉정할 정도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오, 예, 방법까지. 예, 아이들한테 사고 싶은 거를 5가지나 10가지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보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표시를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갖고 싶은지 설명하도록 하면 이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판단력을 알려주자 이거죠. 아이들은 짜증이 좀 나겠네. 짜증이 나지만 어쨌거나 이런 훈련을 하면 이제 필요한 것하고 원하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또 부모들이 사실 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요. 뭐 예컨대 뭐 이런 좀 뭐 사례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이제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이 또 새로운 큰 TV도 사고 싶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이 집에서 이제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돈이 다 있다면 그러니까 둘 다 당연히 사야죠. 사면 좋죠. 에어컨이랑 텔레비전이 요즘 커지는 거는 거의 필수품처럼 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또 다들 가격이 올라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죠.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못 견딜 텐데 그럼 먼저 에어컨을 고치든지 에어컨을 새로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TV를 생각해 보자. 이런 순서를 사실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희가 선택을 할 때 사람이 선택을 할 때 동시에 2가지를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런 직업 갖고 있다 그래서 또 딴 직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프리랜서가 되시면 여러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버핏이란 사람이 버핏 옹께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목에서.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5번째는 뭐죠? 경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죠. 버핏 지금 벌써 90살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사실 공부를 멈추지 않고 하셨는데 실제 이제 비밀 백만전자 클럽에 이제 또 멘토로 나와서 하신 얘기가 평생에 걸쳐서 배우는 것을 추구하고 스스로 가르치는 거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버핏은 상당히 독서가로 알려져 있죠. 어마어마한 독서광이죠. 하루에 3분의 1을 각종 책과 투자 관련 자료, 그리고 잡지, 신문 뭐 이런 걸 보는데 쓴다고 하고요. 또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강좌를 듣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혁신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 버핏이 원래는 지금 뭐 남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인터뷰도 많이 하지만 젊어서는 약간 내향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남 앞에서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대요. 본인이 말을 좀 잘하고 싶어서 데일 카네기 연설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화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거기서 배웠던 지식이 대학교에서 배웠던 MBA보다도 훨씬 더 내 삶에서는 더 중요한 교훈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자기 어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또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부족하면 항상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에서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사는 것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뭐 어릴 때는 상당히 또 동네에서 책벌레로 역시 유명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경제신문 유명하죠. 월스저널. 이걸 뭐 남들은 친구들은 놀 때 자기는 이제 이 신문을 읽었고요. 사실 이렇게 경제신문을 중고등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경제신문이나 경제기사로 중고등학생들 사전 없이 용어 사전 없이 그냥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서재 있는 책 어릴 때부터 보고 그래가지고 이 용어에 익숙했나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선생님들이 와서 어떤 종목이 좋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그래요. 나도 이런 제자나 이런 밑에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버핏과 같은.
예. 그러면서 이제 책 읽는 방식도 되게 뭐 배울 만한데 정독 스타일.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세히 읽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네. 6번째 버핏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 교육의 철학은 뭐죠? 네.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상당히 큰 투자 회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죠. 사실 자기가 이제 회장이면서 또 최고 경영자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 회사 끝이 아니라 그 투자 회사 밑에 60여 개 이제 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미국 최대 복합 기업 중에 하나죠. 지주 회사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기업가로 또 성공한 건데. 그렇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6살 때부터 비즈니스를 스스로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 제가 이제 그 네브라스카주의 오마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난 방송에도 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할아버지 가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 가게인데 이제 지금은 은행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금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버핏의 할아버지가 쓰던 금고가 남아 있는데 그 금고에 이제 설명서 하나 붙어 있어요. 6살짜리 워런 버핏은 이곳에서 6병들이 콜라 상자를 25센트에 사다가 한 병에 5센트씩 팔았다. 그리고 상자당 5센트의 이윤을 남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거 가보면. 참 부럽습니다. 거기서 갔다 오시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버핏이 그 남의 밑에서 직장인으로 있었던 거는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그 자기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 밑에도 일하고 싶었는데 그레이엄이 계속 거절을 해요. 너는 뭐 똑똑도 하고 집안도 좋으니까 네 알아서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당히 취업을 못했던 시절이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유대인들 본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더 뽑고 싶어서 계속 거절하다가 버핏이 몇 번을 부탁해서 나중에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이제 그레이엄 밑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는데 거기서 하다가 그레이엄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하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버핏이 우리가 투자가로만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게 되면 투자 기업가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녀들이 모두 다 대기업 경영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기업가 정신을 키우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회를 잡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단지 돈을 버는 거 뭐 이런 것보다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각종 많은 문제들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걸 좀 이런 능력을 또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 설사 뭐 창업을 하지 않고 사회 운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 사회 운동을 하더라도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자원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업가들이 하는 일이 똑같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사회 운동하는 경우가 계속 누군가한테 손만 벌리는 이런 식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뭐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그 곳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이 단순하게 뭐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사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계적인 갑부이자 가치 투자 대가인 워런 버핏이 얘기한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억해야 되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뭐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얼마 전에 그 워런 버핏의 그 정신 세계 마인드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투자 공부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관이나 철학, 그 다음에 그 뭐 자연과학, 인문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워런 버핏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교육도 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께서 버핏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전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부자들의 자녀교육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